네, 반갑습니다. 민중당 박성혁입니다. 지난번 저희 공약 중에 자산 배분배 그리고 선거 사무실 외벽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몰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수에 대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부정축제 처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부정축제 환수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몰수와 부정축제 처리법, 부정축제 환수법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몰수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평등의 대물림을 뿌리 뽑기 위해서 상속, 증여 1인당 30억 상한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억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국민의 98%가 평균 상속액이 1억 미만이랍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500조가 넘는 기업들의 산업유보금 이거 어떻게 쌓였습니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임금, 저임금 유지해 왔었고, 그리고 수출용은 싸게, 내수용은 비싸게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들어서 축적한 돈이 1,500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유보금과 가계부채의 금액은 똑같다고 합니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61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돈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재분배 공약 중에 총자산액 110억 상한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1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5,720명이나 되고 1,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2,270명이 되고요. 1조 1,0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28명이나 된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30%를 차지하고 그 금액이 1285조를 훨씬 넘습니다. 어떻게 모은 자산일까요? 대부분이 불로소득인 배당, 이자 등의 금융소득이고 부동산 임대료 받아서 축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중당과 박성혁이 기업과 부자들 싫어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 두산, SK, 한화, 쌍용 이 기업의 출발점은 일제가 폐망하고 남겨진 이른바 적산기업을 미 군종으로부터 불화받아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1953년부터 60년까지 미국 CIA 원조자금 3분의 1이 삼성 제일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더 강력해진 정경유착으로 오늘의 재벌기업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불로소득, 부정과 불법, 각종 편법으로 얻어진 이익을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민중당과 박성혁이 얘기하는 몰수입니다. 외국의 경우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백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유상으로 몰수해서 원래 주인인 흑인 주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의 80% 이상을 국유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2019년 4월에 부동산 임대업자의 주택을 몰수하라는 시위가 무려 4만 명이나 참가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업 강국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등의 나라에서는 농지는 농민들만 소유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몰수와 자산 재분배의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정착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도 전 세계 50명의 부자가 가진 재산만으로도 전 세계 아이의 의료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가진 자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저지르는 경제범죄를 좌약의 구제라고 경제성장이 아닌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헬조선, 후조론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몰수와 자산 재분배로 근본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부유세와 무상교육, 무상의료 지금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역사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중당과 박성욱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